2019년 4월 15일 오후 4시 32분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한 여성이 증발했습니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드나드는 건물, CCTV가 즐비한 그곳에서 그녀는 마치 공기처럼 사라졌습니다. 핸드폰도 지갑도 모든 소지품을 남긴 채 건물 밖으로 나간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발견된 단 하나의 단서. 비상 계단에 떨어진 진주 하나. 그녀는 스스로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인천 송도. 그리고 3일 후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발견된 충격적인 장소는 8년 전 헤어진 첫사람. 4년 전 세상을 떠난 그 사람. 결혼식을 일주일 앞둔 신부는 왜 웨딩드레스를 입고 그곳으로 갔을까요? 사랑했기에 떠났고 사랑했기에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충격적인 실화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실제 사건입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전개되는 미스터리입니다. 2019년 4월 15일 오후 4시 32분. 바로 이 순간 한 여성이 증발합니다. 말 그대로 공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드나드는 건물 안에서 CCTV가 즐비한 그곳에서, 그것도 눈에 띌 수밖에 없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말입니다. 장소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15층 규모의 대형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장례식장이 아닙니다. 1층에는 고급 레스토랑, 3층에는 웨딩홀, 5층부터 12층까지는 빈소들, 그리고 지하에는 3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 하루 평균 2,000명이 드나드는 거대한 복합시설입니다. 건물 곳곳에는 총 87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정문, 후문,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사각지대가 거의 없는 완벽한 보안 시스템이었죠. 그런 곳에서 사람이 사라진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날 불가능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2시, 신부 이지연 씨가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29세, 웨딩드레스 디자이너로 일하는 그녀는 일주일 후로 예정된 자신의 결혼식을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엄마, 떨려 죽겠어. 진짜로. 지연 씨는 어머니 김영숙 씨의 팔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가 입은 웨딩드레스는 3개월 동안 공들여 직접 디자인한 작품이었습니다. 프랑스산 실크 세틴에 8,000개의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탈이 수놓아진 시가 850만 원짜리 드레스였습니다. 우리 딸 정말 예쁘다. 민수한테 시집 보내기 아깝네. 어머니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옆에는 언니 이지연 씨와 웨딩 플래너 최미래 씨가 함께였습니다. 드레스는 완벽했습니다. 비넥 라인의 우아한 상체, 허리에서 자연스럽게 퍼지는 어라인 스커트, 3m 길이의 트레인. 햇빛을 받으면 크리스탈들이 무지개 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웨딩홀 에덴으로 들어갔습니다. 200석 규모의 아름다운 홀이었습니다. 천장에는 크리스탈 샹들리에, 벽면에는 대리석 장식, 정면에는 거대한 LED 스크린. 지연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와, 진짜 예쁘다. 여기서 결혼하는 거구나. 자, 그럼 리허설 시작하겠습니다. 최미래 플래너가 클립보드를 들고 말했습니다. 오후 2시 15분 입장 동선 확인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연 씨는 아버지 역할을 하는 매니저와 함께 입장 연습을 했습니다. 레드카펫을 밟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드레스 자락이 우아하게 흔들렸습니다. 좋아요. 속도 완벽합니다. 이 속도 그대로 유지하세요. 단상 위에서 서는 위치, 신랑을 바라보는 각도, 반지 교환 동선. 모든 것이 세심하게 조정되었습니다. 포토그래퍼가 여러 각도에서 테스트 촬영을 했습니다. 여기서 찍으면 샹들리에 조명이 드레스에 반사돼서 정말 아름답게 나올 거예요. 지연 씨가 웃으며 부케를 던지는 신용을 했습니다. 오후 4시 15분. 마지막 체크가 끝났습니다. 지연 씨 정말 완벽해요. 다음 주 본식 때도 이대로만 하시면 돼요. 플래너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지연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13분 후 벌어질 일을. 오후 4시 28분. 지연 씨가 갑자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손으로 배를 살짝 누르는 듯한 동작을 했습니다. 엄마,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괜찮아? 어디 아파? 아니야. 그냥 드레스 입고 있어서.
좀 답답해서. 금방 올게. 그래, 다녀와. 조심해. 드레스 망가지지 않게. 지연 씨는 웨딩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3층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오른쪽으로는 다른 웨딩홀 2개, 왼쪽으로는 회의실과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복도는 넓었습니다. 폭 5m, 길이 50m 정도. 고급 카펫이 깔려 있었고 벽면에는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왼쪽 끝 약 30m 거리에 여자 화장실 표시가 보였습니다. 지연 씨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걷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양손으로 스커트를 살짝 들어 올려야 했습니다. 복도 중앙 천장에 CCTV가 있었습니다. 검은 반구형 카메라,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 29분 50초, CCTV가 그녀를 포착합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그녀가 천천히 복도를 걸어갑니다. 드레스 자락이 바닥을 쓸며 우아하게 움직입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해 보입니다. 특별히 불안하거나 급한 기색은 없습니다. 그저 평범한 일상의 한 장면처럼. 4시 30분 15초, 복도 끝으로 사라집니다. 프레임 밖으로.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복도 끝에는 3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왼쪽에 여자 화장실, 오른쪽에 남자 화장실, 그리고 가운데 비상계단 문. 화장실 입구 10m 이내에는 CCTV가 없었습니다. 사생활 보호법 때문이었습니다. 지연 씨는 그 사각지대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웨딩홀 안 어머니 김영숙 씨가 시계를 봅니다. 4시 35분. 조금 늦네. 드레스 입고 가니까 시간이 걸리나 보다. 10분이 지났습니다. 4시 40분. 이상합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화장실 가는 것이 번거롭긴 하지만 10분은 너무 깁니다. 미래 씨, 화장실이 멀어요? 아니요, 복도 끝에 있어요. 가까워요. 어머니의 얼굴에 걱정이 스쳤습니다. 15분이 지났습니다. 4시 45분. 지연아, 내가 화장실 좀 확인해봐. 혹시 드레스 문제 있는 건 아닌지. 네, 엄마. 언니 지연 씨가 급히 웨딩홀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빠르게 걸었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지연아, 너 여기 있어? 대답이 없습니다. 화장실은 6개의 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칸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지연 씨가 각 칸을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칸 비었습니다. 두 번째 칸 비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문을 두드려 봤습니다. 똑똑똑. 응답이 없습니다. 몸을 숙여 바닥 틈으로 들여다봤습니다. 발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습니다. 세면대를 확인했습니다. 깨끗합니다. 물기도 없습니다. 최근에 사용한 흔적이 없습니다. 바닥을 살펴봤습니다. 떨어진 것이 없습니다. 진주도 레이스 조각도 아무것도. 엄마, 화장실에 지연이 없어. 지연 씨가 웨딩홀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뭐? 없다고? 네. 화장실 안 어디에도 없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오후 4시 50분. 어머니와 언니, 플래너가 3층 복도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아, 지연아.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웨딩홀을 확인했습니다. 그레이스 홀 문을 열었습니다. 리허설 중인 다른 커플이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람 찾고 있어서요. 혹시 웨딩드레스 입은 여성 보셨어요? 아니요, 못 봤는데요. 헤븐홀도 확인했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회의실 3개를 확인했습니다.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복도 끝 휴게실. 자판기와 의자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혹시 다른 층으로 갔을까? 플래너 최미래 씨가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 왜 다른 층으로 가요? 모르죠. 혹시 잠깐 산책하려고 했을 수도.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지연이는 그럴 애가 아니야. 분명 뭔가 잘못됐어.
오후 5시 1층 안내 데스크로 내려갔습니다. 저기요. 웨딩드레스 입은 여자 보셨어요? 우리 딸인데 안 보여요. 안내 데스크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웨딩드레스요? 오늘 웨딩홀 이용객이 많아서 정확히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3층 에덴 홀이요. 30분 전에 화장실 간다고 나갔는데 안 돌아와요. 잠시만요. CCTV 확인해 볼게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1층 로비 CCTV. 4시 30분부터 5시까지 영상을 빨리 돌렸습니다. 웨딩드레스 입은 여성이 여러 명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연 씨는 없었습니다. 1층으로는 안 내려오신 것 같은데요. 확실해요? 네, 웨딩드레스는 워낙 눈에 띄니까요. 제가 못 봤으면 안 오신 거예요. 오후 5시 10분. 어머니가 딸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전화벨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웨딩홀 대기실이었습니다. 급히 대기실로 뛰어갔습니다. 지연 씨의 가방이 소파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가방을 열었습니다. 핸드폰이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엄마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지갑도 있었습니다. 신분증, 신용카드, 현금 18만 원. 차 키도 있었습니다. 현대 아반떼 키, 립스틱, 파우더, 휴지, 물티슈. 모든 것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도 없이, 지갑도 없이 웨딩드레스만 입고 어디로 간 걸까요? 오후 5시 30분. 여보세요? 일일이입니까? 사람이 없어졌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남경찰서입니다. 침착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 딸이 사라졌어요. 장례식장에서. 언제 없어지셨습니까? 1시간 전이요. 화장실 간다고 나가더니 안 돌아와요.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역삼동 센트럴 장례식장이요. 알겠습니다. 곧 출동하겠습니다. 오후 5시 47분. 경찰차 한 대가 장례식장 앞에 섰습니다. 강남경찰서 강력팀 박진우 경위와 이수진 경사가 내렸습니다. 박진우 경위는 15년 경력의 베테랑 형사였습니다. 키 178cm, 단단한 체격, 날카로운 눈빛. 그는 수많은 실종 사건을 해결해왔습니다. 이수진 경사는 7년차 형사였습니다. 꼼꼼하고 분석적인 성격, 디지털 포렌식에 능했습니다. 3층 웨딩홀로 올라갔습니다. 실종자의 어머니십니까? 네. 제 딸 좀 찾아주세요. 어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침착하세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정확히 언제부터 안 보이셨습니까? 4시 반쯤이요. 화장실 간다고 나간 뒤로 안 보여요. 박진우 경위가 시계를 봤습니다. 5시 50분. 1시간 20분이 지났습니다. 따님 성함과 나이는? 이지연, 29살이요. 직업은? 웨딩드레스 디자이너예요. 결혼 예정이시라고요? 네, 다음 주 토요일이요. 오늘은 리허설 하러 왔어요. 약혼자분은 어디 계십니까? 회사에 있어요. 연락했는데 지금 오고 있대요. 따님이 최근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결혼에 대해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신 적 있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우리 지연이는 결혼 정말 기대하고 있었어요. 어제도 신혼집 가구 배치하면서 얼마나 좋아했는데요. 박진우 경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례지만 가족 간의 갈등이나 금전 문제 같은 건 없으셨습니까? 없어요. 우리 가족 정말 화목해요. 지연이 아빠도 착하고. 알겠습니다. 혹시 따님이 최근에 이상한 전화나 문자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 안 했는데. 박진우 경위가 이수진 경사를 봤습니다. CCTV부터 확인합시다. 오후 6시. 지하 1층 보안실. 40개의 모니터가 건물 곳곳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보안팀장 정민석 씨가 형사들을 안내했습니다. 몇 시 영상을 보시겠습니까? 4시 30분부터요. 보안팀장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화면이 전환되었습니다. 3층 복도 CCTV. 화면에 웨딩홀 문이 보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연 씨가 나왔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
크리스탈 장식이 조명에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양손으로 스커트를 살짝 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우아하게 복도 중앙을 지나갑니다. 카메라가 그녀를 정면에서 포착합니다. 얼굴이 보였습니다. 박진우 경위가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특별히 불안하거나 다급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해 보였습니다. 복도 끝으로 걸어갑니다. 프레임 밖으로 사라집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보안팀장이 말했습니다. 이 다음은요? 화장실에서 나오는 영상은요? 없습니다. 뭐라고요? 화장실 근처에는 CCTV가 없습니다.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요. 박진우 경위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가까이까지 있습니까? 화장실 입구에서 약 12m 떨어진 곳까지입니다. 그 이유는 사각지대입니다. 복도 반대편은요? 그쪽에도 카메라가 있지만 각도상 화장실 입구가 안 보입니다. 박진우 경위가 턱을 쓸었습니다. 그럼 화장실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른 층 CCTV를 확인하십시오. 만약 3층에서 다른 층으로 이동했다면 포착됐을 겁니다. 보안팀장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엘리베이터 CCTV 4대. 4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1번 엘리베이터. 여러 사람이 타고 내립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성은 없습니다. 2번 엘리베이터. 마찬가지입니다. 3번, 4번 엘리베이터. 모두 똑같습니다. 비상계단 CCTV 3곳. 각 층 입구를 비추고 있습니다. 3층 비상계단 입구. 4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아무도 지나가지 않습니다. 2층, 1층 비상계단 입구. 마찬가지입니다. 1층 로비 CCTV. 정문, 후문 양쪽 모두 확인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성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지하주차장 출입구 CCTV. 차량은 여러 대 드나들었지만 걸어서 나가는 사람 중에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성은 없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데요. 이수진 경사가 중얼거렸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간 흔적이 전혀 없다는 겁니까? 네. 정문, 후문, 비상구, 주차장 어디에도 없습니다. 박진우 경위가 모니터들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럼 아직 건물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어디에 있을까요? 웨딩드레스는 숨기기 어려운데 전층을 수색합니다. 지금 당장 오후 6시 30분 강남경찰서에서 추가 인력이 도착했습니다. 총 20명의 경찰이 투입되었습니다. 1층부터 15층까지 모든 공간을 수색합니다. 화장실, 창고, 휴게실, 옥상까지 놓치는 곳이 없도록 하십시오.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1층 로비, 레스토랑, 관리사무실, 화장실 4곳, 창고 2곳, 없습니다. 2층 상담실 3개, 회의실 2개, 휴게실, 화장실 3곳, 없습니다. 3층 웨딩홀 3개, 대기실 6개, 분장실 3개, 화장실 4곳, 없습니다. 4층 소규모 빈소 5개, 화장실 3곳, 탕비실, 없습니다. 5층부터 12층 빈소 40개, 모든 빈소를 확인했습니다. 없습니다. 조문객들이 놀란 표정으로 경찰을 쳐다봤습니다. 13층 직원 휴게실, 사무실, 식당, 화장실 2곳, 없습니다. 14층 대강당, 세미나실 2개, 화장실 2곳, 없습니다. 15층 옥상 출입문, 잠겨 있었습니다. 보안팀장이 열쇠로 열었습니다. 옥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하 1층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보일러실, 창고 3곳, 없습니다. 지하 2층, 추가 주차 공간, 창고, 폐기물 보관소, 없습니다. 건물을 3바퀴나 돌았습니다. 지연 씨는 없었습니다. 오후 8시, 박진우 경위가 팀원들을 모았습니다. 이상합니다.
CCTV상으로는 건물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건물 안에도 없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을 가능성은요? 갈아입을 옷이 없습니다. 지연 씨는 웨딩드레스만 입고 왔습니다. 가방에 다른 옷은 없었습니다. 누군가 옷을 가져다 줬을 수도. 그렇다면 그 사람이 CCTV에 찍혔을 겁니다. 하지만 지연 씨를 만난 사람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납치? 납치범이 웨딩드레스 입은 여성을 끌고 가면서 CCTV에 한 번도 안 찍힌다? 불가능합니다. 형사들이 침묵했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습니다. 반드시 오후 8시 15분 한 남자가 장례식장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박민수 씨였습니다. 지연이 어딨어요? 지연이. 그는 회사에서 급히 달려왔습니다. 넥타이가 삐뚤어져 있었고 셔츠는 구겨져 있었습니다. 박민수 씨입니까? 박진우 경위가 다가갔습니다. 네. 지연이 어디 있어요? 찾았어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박민수 씨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진정하세요. 박민수 씨. 지금 최선을 다해 찾고 있습니다. CCTV는요? CCTV 확인했어요?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건물 밖으로 나간 흔적이 없습니다. 그럼 건물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왜 못 찾는 거예요? 건물 전체를 수색했지만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사람이 증발할 수는 없잖아요. 박민수 씨가 고함쳤습니다. 박민수 씨,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연 씨가 최근에 이상한 행동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결혼에 대해 불안해하거나 망설이는 모습은요? 절대 아니에요. 지연이는 결혼을 정말 원했어요. 우리 정말 사랑해요. 혹시 다른 남자와 연락하거나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연이는 그럴 사람 아니에요. 박민수 씨가 형사의 멱살을 잡을 듯이 다가섰습니다. 다른 경찰들이 급히 말렸습니다. 박민수 씨, 진정하세요.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민수 씨가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지연아, 지연아, 어디 있어? 그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긴장감 넘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이 사건은 상상을 초월하는 반전으로 이어집니다. 오후 9시 30분, 경찰견을 투입합니다. 박진우 경위가 지시했습니다. 오후 10시, 경찰견 2마리가 도착했습니다. 독일산 셰퍼드 렉스와 루나였습니다. 수색 전문 훈련을 받은 개들이었습니다. 핸들러가 지연 씨의 향수병을 개들에게 맡겼습니다. 샤넬 넘버 5, 지연 씨가 즐겨 쓰던 향수였습니다. 찾아. 개들이 코를 벌름거리며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3층 복도로 갔습니다. 렉스가 웨딩홀에서 출발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루나도 뒤따랐습니다. 화장실 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개들이 화장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옆을 향했습니다. 비상계단 문. 왜 저쪽으로 가지? 렉스가 비상계단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짖기 시작했습니다. 왈. 비상계단? 박진우 경위가 비상계단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 회색 콘크리트 계단이 위아래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냉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렉스가 계단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루나도 따라갔습니다. 3층에서 2층으로. 2층과 3층 사이 계단 참. 렉스가 멈췄습니다. 바닥을 킁킁거렸습니다. 왈. 박진우 경위가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바닥에 뭔가 반짝였습니다. 작은 구슬. 아니 진주였습니다. 박진우 경위가 무릎을 꿇고 바닥을 자세히 봤습니다. 진주 한 알. 직경 약 3mm. 흰색 광택이 있었습니다. 실에 꿰어져 있던 것이 떨어진 듯 했습니다. 실 조각이 약간 붙어 있었습니다. 증거 채취. 이수진 경사가 장갑을 끼고 진주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투명 비닐봉투에 넣었습니다.
어머님께 확인받아야겠습니다. 3층 웨딩홀로 올라갔습니다. 어머니 김영숙 씨에게 진주를 보여줬습니다. 어머님, 이거 보세요. 따님 드레스에 이런 진주가 붙어 있었습니까? 어머니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맞아요. 지연이 드레스에 이런 진주 장식이 달려 있었어요. 어디 부분에요? 허리 부분이요. 허리띠처럼 진주들이 줄지어 박혀 있었어요. 몇 개나 있었습니까? 한 200개? 아니, 그보다 더 많았을 거예요. 빙 둘러서 박혀 있었거든요. 하나 떨어진 걸 눈치채셨습니까? 아니요. 워낙 많아서 하나 없어진 건 모를 거예요. 박진우 경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한 증거입니다. 지연 씨는 비상계단으로 갔습니다. 비상계단요? 왜요?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박진우 경위가 비상계단으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경찰견들이 계속 냄새를 쫓았습니다. 2층 계단 참에서 1층으로 개들이 멈추지 않고 내려갔습니다. 1층 계단 참. 렉스가 1층 비상계단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왈왈. 박진우 경위가 문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문 손잡이, 은색 금속 손잡이,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뭔가 걸려 있었습니다. 미세한 흰색 섬유, 레이스 조각이었습니다. 사진 촬영, 증거 채취. 이수진 경사가 디지털 카메라로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핀셋으로 조심스럽게 섬유를 채취했습니다. 육안으로 보기에는 작은 실 조각 같았습니다. 하지만 확대해서 보면 복잡한 패턴이 보였습니다. 레이스 특유의 짜임새였습니다. 이것도 드레스에서 나온 겁니까? 어머니에게 다시 확인했습니다.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네, 맞는 것 같아요. 드레스 스커트 부분이 레이스로 되어 있었거든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긴급 분석 의뢰합니다. 박진우 경위가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 밖이 어디로 연결되는지 확인하십시오. 비상계단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은 건물 뒤편의 좁은 골목이었습니다. 폭 3m, 길이 50m 정도의 골목. 양쪽에 건물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습니다. 왼쪽은 장례식장 뒷벽, 오른쪽은 오피스텔 건물이었습니다. 골목은 어두웠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바닥은 아스팔트였습니다. 오래되어 갈라진 곳이 많았습니다. 이쪽에 CCTV가 있습니까? 박진우 경위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장례식장 뒷벽, CCTV 없음. 오피스텔 건물 뒷벽, CCTV 없음. 골목 입구, CCTV 없음. 골목 끝, CCTV 없음. 완벽한 사각지대였습니다. 주변 건물 CCTV를 확보하십시오. 이 골목이 보이는 모든 카메라를 찾으십시오. 이수진 경사가 주변 건물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골목 맞은편에 편의점이 있었습니다. GS25 역삼 중앙점. 저기 편의점에 CCTV가 있을 겁니다.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경찰입니다. CCTV 영상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편의점 주인 김태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실종 사건입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저 골목에서 사람이 나왔는지 확인하려고요. 어제요? 잠시만요. 김태수 씨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CCTV 영상을 불러왔습니다. 편의점 정문 CCTV. 골목 입구가 살짝 보였습니다. 4시 45분부터 볼까요?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4시 45분. 아무도 없습니다. 4시 46분. 한 남자가 지나갑니다. 정장 차림. 직장인으로 보입니다. 4시 47분. 잠깐. 거기 멈춰보세요. 4시 47분 23초. 골목에서 누군가 나옵니다. 하얀 옷을 입은 여성. 웨딩드레스였습니다. 박진우 경위와 이수진 경사가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지연 씨였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골목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혼자였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협박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걷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마치 산책하듯이. 이게 대체. 박진우 경위가 중얼거렸습니다.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지연 씨의 드레스는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스커트 자락 부분이 회색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비상 계단을 내려오면서 바닥에 끌린 것 같았습니다. 머리도 약간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리허설 때의 단정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표정은 고개를 약간 숙이고 있어서 정확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걸음걸이는 안정적이었습니다. 비틀거리거나 도망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혼자 나온 겁니다. 이수진 경사가 말했습니다. 납치가 아니었어요. 스스로 나간 거예요. 왜? 모르겠습니다. 계속 따라가십시오. 영상이 이어졌습니다. 4시 47분 30초. 지연 씨가 골목을 빠져나와 큰 도로로 나갔습니다. 역삼역 방향이었습니다. 편의점 CCTV의 앵글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주변에 다른 CCTV는 없습니까? 저 건너편 건물에 있을 거예요. 사무실 건물이에요. 당장 확보하십시오. 새벽 1시. 주변 건물 8곳의 CCTV가 확보되었습니다. 사무실 건물, 카페, 음식점, 병원, 약국, 부동산, 세탁소, 또 다른 편의점. 영상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4시 48분. 사무실 건물 CCTV. 지연 씨가 도로를 따라 걷습니다. 4시 49분. 병원 CCTV. 지연 씨가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4시 50분. 카페 CCTV. 지연 씨가 도로변에 섭니다. 그리고 손을 듭니다. 택시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택시가 멈췄습니다. 하얀색 소나타 택시. 지연 씨가 뒷문을 열고 탔습니다. 웨딩드레스 자락을 조심스럽게 접어넣으며 4시 52분.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번호판 보입니까? 네. 서울 76바 4823입니다. 당장 택시 회사에 연락하십시오. 긴급입니다. 새벽 2시. 서울시 전체 택시 회사에 긴급 협조 요청이 떨어졌습니다. 개인 택시 연합회, 대형 택시 회사 10곳, 카카오티, 우버. 서울 76바 4823 차량 운전자를 찾습니다. 긴급 실종 사건입니다. 새벽 4시. 연락이 왔습니다. 개인 택시입니다. 기사 이름은 이종수 62세입니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집에서 자고 있을 겁니다. 전화번호 드릴게요. 박진우 경위가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여보세요? 졸린 목소리였습니다. 이종수 씨입니까? 경찰입니다. 네. 경찰이요. 어제 오후 5시경. 역삼역 근처에서 웨딩드레스 입은 여성을 태우신 적 있으십니까?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네, 있어요. 그 손님 말인가요? 지금 당장 강남경찰서로 와주시겠습니까? 중요한 사건입니다. 지금이요? 네, 지금 당장입니다. 새벽 6시. 이종수 씨가 강남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62세, 택시 경력 20년의 베테랑 기사였습니다. 조사실로 안내되었습니다. 박진우 경위와 이수진 경사가 마주 앉았습니다. 이종수 씨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일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실종 사건입니다. 어제 오후에 태우신 웨딩드레스 입은 여성이 실종되었습니다. 실종이요? 그분이요? 이종수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여성이 맞습니까? 박진우 경위가 지연 씨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네, 맞아요. 이분이에요. 정확히 어디서 태우셨습니까? 역삼역 5번 출구 앞이었어요. 몇 시쯤이었습니까? 4시 55분쯤이었을 거예요. 제가 신호 대기 중이었는데 손을 드시길래 태웠습니다. 그때 손님 상태가 어땠습니까? 이종수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조용했어요. 굉장히 조용했어요. 다급해 보였습니까? 누군가에게 쫓기는 것 같았습니까? 아니요, 전혀요. 오히려 너무 차분했어요. 웨딩드레스 입고 택시 타는 거 처음 봐서 깜짝 놀랐는데 정작 본인은 아무렇지 않은 듯이 타시더라고요.
표정은 어땠습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뒷좌석에 앉으셔서 얼굴을 정면으로 보진 못했거든요. 백미러로 봤는데 계속 창밖만 보고 계셨어요. 어디로 가자고 하셨습니까? 송도요. 인천 송도. 박진우 경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송도요? 네, 송도 센트럴파크로 가주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확한 주소를 알려주셨습니까? 아니요. 그냥 송도 센트럴파크라고만 하시고 거기 가면 알려드릴게요 라고 하셨어요. 가는 동안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이종수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의 안 했어요. 제가 몇 번 말 걸어봤는데 대답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셨습니까? 먼저 결혼식이었어요? 라고 물어봤죠. 웨딩드레스 입고 계셔서. 그랬더니 대답 안 하시고 그냥 고개만 살짝 끄덕이시더라고요. 그 다음은요? 축하드립니다.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라고 했는데 역시 대답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더 이상 안 물어봤습니다. 표정이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행복해 보였습니까? 이종수 씨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글쎄요. 행복해 보이진 않았어요. 슬퍼 보였습니까? 그것도 아니었어요. 뭐랄까? 무표정? 감정이 없는 것 같았어요. 우는 것 같진 않았습니까? 확실하진 않은데 중간에 한두 번 손으로 얼굴을 만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눈물을 닦는 건지 그냥 얼굴을 만지는 건지 백미러로 봐서 확실하지 않아요. 박진우 경위가 메모를 했습니다. 송도까지 얼마나 걸렸습니까? 1시간 반 정도요. 교통이 괜찮아서 생각보다 빨리 갔어요. 그럼 6시 반쯤 도착했겠네요. 네. 정확히는 6시 34분이었어요. 결제 시간이 그래요. 정확히 어디서 내리셨습니까? 센트럴파크 호텔 정문 앞이었어요. 요금은 얼마였습니까? 73,000원이었어요. 어떻게 결제하셨습니까? 신용카드요. 카드 영수증이나 결제 내역 있으십니까? 네, 잠시만요. 이종수 씨가 핸드폰을 꺼내 카드 결제 앱을 켰습니다.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결제 일시 2019년 4월 15일 18시 34분 결제 금액 73,000원 카드사 신한카드 카드 소지자 이지현 사진 찍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세요. 이수진 경사가 핸드폰 카메라로 화면을 촬영했습니다. 혹시 내릴 때 특이한 점은 없었습니까? 이종수 씨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내리시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특이한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목소리가 좀 이상했어요. 어떻게요? 뭐랄까? 힘이 없었어요. 그리고 떨리는 것 같았어요. 우는 사람 목소리처럼. 하지만 울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눈물은 보지 못했어요. 근데 목소리가 뭔가 슬픈 느낌이었어요. 그게 마지막입니까? 네. 호텔 안으로 들어가시는 걸 봤어요. 웨딩드레스가 너무 예뻐서 한참 쳐다봤거든요. 크리스탈이 불빛에 반짝거리더라고요. 박진우 경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종수 씨, 큰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요하면 추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분, 무사히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종수 씨가 나갔습니다. 박진우 경위가 이수진 경사를 봤습니다. 송도. 왜 송도지? 지연 씨 신상 정보를 다시 확인해야겠습니다. 송도와 연관된 게 뭐가 있는지. 그리고 즉시 송도로 출발합니다. 센트럴파크 호텔로. 오전 7시. 강남경찰서 회의실. 서장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사건을 중대 실종 사건으로 격상합니다.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겠습니다. 박진우 경위가 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12명의 형사가 투입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내용을 보고하십시오. 박진우 경위가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피해자 이지연, 29세. 웨딩드레스 디자이너. 일주일 후 결혼 예정. 어제 오후 2시. 역삼동 센트럴 장례식장에서 결혼식 리허설 진행. 오후 4시 28분. 화장실 간다며 웨딩홀 퇴장. 오후 4시 30분. 3층 복도. CCTV의 마지막 포착. 하지만 화장실이 아닌 비상계단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
비상계단에서 웨딩드레스 진주 장식 발견. 오후 4시 47분. 건물 뒷골목에서 나와 택시 탑승. 오후 6시 34분.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 호텔 도착. 현재 행방불명. 서장이 물었습니다. 납치 가능성은? 낮습니다. CCTV상 혼자 걸어서 이동했습니다. 협박이나 강요의 흔적이 없습니다. 자발적 가출 가능성은? 높습니다. 하지만 동기가 불명확합니다. 결혼을 일주일 앞두고 있었고 가족 관계도 원만했습니다. 송도와의 연관성은? 아직 파악 중입니다. 가족들은 지연 씨가 송도와 특별한 연관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수사 방향은? 먼저 센트럴파크 호텔에서 지연 씨의 행적을 추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연 씨의 과거를 조사하여 송도와의 연관성을 찾겠습니다. 좋습니다. 인천연수경찰서와 협조하십시오. 필요한 인력과 장비는 모두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박진우 경위와 이수진 경사 그리고 4명의 형사가 차에 올랐습니다. 목적지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 호텔. 오전 9시 30분. 센트럴파크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38층 높이의 유리 건물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송도 센트럴파크가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호텔이었습니다. 정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고급스러운 대리석 바닥, 거대한 샹들리에, 넓은 로비. 프런트 데스크는 20m 길이의 검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박진우 경위가 경찰 신분증을 제시했습니다. 경찰입니다. 매니저를 만나고 싶습니다. 프런트 직원이 급히 매니저를 불렀습니다. 5분 후 호텔 매니저 강민준 씨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실종 사건 수사 중입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시죠. 이쪽으로 오시죠. 매니저 사무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이 여성이 어제 체크인한 기록이 있습니까? 지연 씨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매니저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네, 있습니다. 이지연 고객님, 어제 오후 6시 40분에 체크인 하셨습니다. 박진우 경위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객실 번호는 1507호실입니다. 예약은 언제 하셨습니까? 4월 13일에 전화 예약하셨습니다. 3일 전에요? 네. 숙박 기간은? 1박으로 예약하셨습니다. 지금도 투숙 중입니까? 아니요. 오늘 아침 8시 30분에 체크아웃 하셨습니다. 혼자였습니까? 네, 혼자셨습니다. 체크인할 때 특이한 점은 없었습니까? 매니저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프런트 직원 보고를 받았는데요. 웨딩드레스를 입고 오셨다고 합니다. 짐은 있었습니까?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웨딩드레스만 입고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으셨대요. 결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신용카드로 하셨습니다. 금액은 1박에 35만 원입니다. 디럭스룸 요금입니다. 박진우 경위가 메모했습니다. 체크인 당시 근무했던 프런트 직원을 만날 수 있습니까? 네, 지금 불러오겠습니다. 5분 후 프런트 직원 최윤아 씨가 왔습니다. 어제 저녁 6시 40분경 이 여성이 체크인했습니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네, 맞아요. 저한테 체크인 하셨어요. 어떤 상태셨습니까? 최윤아 씨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처음에 좀 놀랐어요. 웨딩드레스를 입고 오셔서요. 표정이나 태도는 어땠습니까? 많이 지쳐 보이셨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눈이 좀 충혈돼 있었어요. 울었던 것 같았어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까? 아니요, 거의 안 하셨어요. 제가 예약하신 이지연 고객님 맞으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네라고만 하시고 체크인 서류 작성할 때도 말씀이 없으셨어요. 걸음걸이는 어땠습니까? 비틀거리거나 하지는 않았습니까? 아니요, 걷는 건 정상이었어요. 다만 움직임이 느렸어요. 피곤해 보이셨어요. 드레스 상태는 어땠습니까? 더러워져 있었어요. 아래쪽이 회색빛이었고 찢어진 부분도 있었어요. 크리스탈 몇 개가 떨어져 나간 것 같기도 하고요. 다른 특이사항은 없었습니까? 체크인 하실 때 손이 떨리시더라고요. 서명하실 때 펜을 잡은 손이 떨려서 글씨가 흔들렸어요.
혹시 전화 통화를 하거나 누군가를 만나는 모습은 없었습니까? 아니요, 혼자셨어요. 체크인 하시고 바로 엘리베이터 타셨어요.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고개만 숙여서 인사하시고 가셨어요. 박진우 경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체크아웃 할 때는 어땠습니까? 최윤아 씨가 담당하셨습니까? 아니요, 아침 교대조가 했어요. 김수연 씨요. 김수연 씨를 불러주시겠습니까? 10분 후 김수연 씨가 왔습니다. 오늘 아침 8시 30분경 1507호 고객이 체크아웃 했습니까? 네, 맞아요. 어떤 상태였습니까? 김수연 씨가 놀란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계셨어요. 똑같은 드레스. 하룻밤을 그 옷 그대로 보내신 겁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드레스가 더 구겨져 있었어요. 표정은 어땠습니까? 어제보다는 조금 나아 보였어요. 최윤아가 어제 얼굴이 창백했다고 했는데 오늘은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피곤해 보이긴 했어요. 말씀을 하셨습니까? 네, 체크아웃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어요.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안정적이었어요. 룸서비스나 다른 서비스 이용 내역이 있습니까? 없어요. 객실에서 아무것도 이용 안 하셨어요. 미니바는요? 그것도 안 드셨어요. 아침 식사는요? 조식 쿠폰이 포함된 예약이었는데 사용 안 하셨어요. 그럼 하룻밤 동안 아무것도 안 드신 겁니까? 그런 것 같아요. 박진우 경위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체크아웃 후 어디로 가셨습니까? 정문으로 나가셨어요. 택시를 타거나 차를 부르는 모습은 보셨습니까? 아니요, 그냥 걸어서 나가셨어요. 어느 방향으로요? 왼쪽이요. 센트럴파크 방향이었어요. 1507호 객실을 조사하고 싶습니다. 이미 청소가 끝났는데요. 상관없습니다. 지금 가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따라 1507호로 갔습니다. 매니저가 마스터키로 문을 열었습니다. 객실은 깨끗했습니다. 침대는 새로 정리되어 있었고 화장실도 청소되어 있었습니다. 청소 전 상태는 어땠습니까? 청소 담당 직원을 불러주십시오. 5분 후 객실 관리팀 직원 박미영 씨가 왔습니다. 이 객실 청소하셨습니까? 네. 오전 9시에 청소했어요. 청소 전 상태가 어땠습니까? 특이한 점은 없었습니까? 박미영 씨가 대답했습니다. 침대가 거의 사용 안 된 것 같았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불이 약간만 흐트러져 있었어요. 누가 위에 앉았다가 일어난 정도? 제대로 잔 것 같지 않았어요. 화장실은요? 샤워도 안 하신 것 같아요. 수건이 그대로였고 욕조도 사용 안 했어요. 세면대만 약간 사용한 흔적이 있었어요. 쓰레기통은요? 거의 비어 있었어요. 화장지 몇 장 정도만 있었어요. 다른 흔적은요? 창가 의자에 앉았던 것 같아요. 쿠션이 눌려 있었거든요. 그리고 창문에 손자국이 있었어요. 창밖을 오래 보셨나 봐요. 박진우 경위가 창가로 갔습니다. 15층 높이에서 송도 센트럴파크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넓은 인공호수, 산책로, 그리고 저 멀리 바다가 보였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봤을까? 호텔 CCTV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보안실로 오시죠. 호텔 보안실. 30개의 모니터가 호텔 곳곳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40분부터 오늘 아침 8시 30분까지 영상을 보여주십시오. 1507호 고객의 동선을 확인하겠습니다. 보안 담당자가 영상을 불러왔습니다. 어제 오후 6시 38분 로비 CCTV 지연 씨가 정문으로 들어옵니다. 웨딩드레스는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자락 부분이 회색빛으로 변했습니다. 머리도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프런트로 걸어갑니다.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6시 42분 프런트에서 체크인을 합니다. 서류에 서명합니다. 손이 약간 떨리는 것이 보입니다. 6시 45분 엘리베이터로 향합니다. 4번 엘리베이터에 탑니다. 엘리베이터 안 CCTV 지연 씨가 혼자 서 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어깨가 떨립니다. 울고 있는 것 같습니다.
15층 버튼을 누릅니다. 6시 47분. 15층 도착. 복도 CCTV. 지연 씨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립니다. 복도를 따라 1507호로 갑니다.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8시 27분까지 객실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14시간 동안 방 안에만 있었던 것입니다. 객실 내부 CCTV는 없습니까?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객실 안에는 CCTV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 8시 27분 복도 CCTV 1507호 문이 열립니다. 지연 씨가 나옵니다. 여전히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 더 구겨졌습니다. 얼굴은 어제보다 조금 나아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피곤해 보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8시 29분 1층 로비 도착. 프런트로 갑니다. 체크아웃을 합니다. 8시 32분 정문으로 나갑니다. 왼쪽으로 걸어갑니다. 센트럴파크 방향입니다. 밖으로 나간 후 영상은 어디까지 있습니까? 호텔 정문 CCTV가 마지막입니다. 그 영상을 보여주십시오. 호텔 정문 CCTV 8시 33분 지연 씨가 호텔을 나와 왼쪽으로 걸어갑니다. 인도를 따라 천천히 걸어갑니다. 센트럴파크 입구로 들어갑니다. 카메라 앵글을 벗어납니다. 공원 안 CCTV는 확보할 수 있습니까? 공원은 인천시에서 관리합니다. 시청에 요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진우 경위가 즉시 인천 연수경찰서에 연락했습니다. 센트럴파크 CCTV 영상 긴급 확보 요청합니다. 오후 1시 인천시청에서 센트럴파크 CCTV 영상이 전송되었습니다. 공원 내 CCTV 15대의 영상이었습니다. 박진우 경위와 팀원들이 영상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8시 35분 공원 입구 CCTV 지연 씨가 공원 안으로 들어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녀가 아침 산책하는 사람들 사이를 지나갑니다.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봅니다. 하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8시 42분 공원 산책로 CCTV 지연 씨가 호수 옆길을 걷습니다. 천천히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8시 50분 호수 벤치 구역 CCTV 지연 씨가 벤치에 앉습니다. 호수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영상을 빨리 돌렸습니다. 9시 30분 10시 30분 지연 씨는 계속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마치 동상처럼 가끔 바람에 드레스 자락이 흔들릴 뿐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녀를 쳐다봅니다. 사진을 찍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을 거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전 11시 5분 지연 씨가 드디어 움직입니다. 일어섭니다. 북쪽으로 걷기 시작합니다. 11시 18분 공원 북쪽 구역 CCTV 지연 씨가 나무가 우거진 산책로로 들어갑니다. CCTV 사각지대입니다. 화면에서 사라집니다. 다음 CCTV는요? 공원 북쪽 출구 쪽인데 포착 안 됐습니다. 그럼 공원 안쪽으로 더 들어간 겁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박진우 경위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센트럴파크 북쪽. 그곳에는 무엇이 있을까? 오후 2시. 박진우 경위와 팀원들이 센트럴파크로 갔습니다. 지연 씨가 마지막으로 포착된 지점을 찾았습니다. 나무가 우거진 산책로였습니다. CCTV가 없었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 봅시다.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500m쯤 가자 갈림길이 나왔습니다. 왼쪽은 공원 중심부로 다시 돌아가는 길, 오른쪽은 공원 밖으로 나가는 길. 양쪽 다 확인합시다. 팀을 둘로 나눴습니다. 왼쪽 팀은 공원 내부를 수색했습니다. 지연 씨는 없었습니다. 오른쪽 팀은 공원 밖으로 나갔습니다. 공원 북쪽 출구. 작은 상가 거리가 있었습니다. 카페 5개, 식당 3개, 편의점 1개. 카페마다 들어가서 물어봅시다. 웨딩드레스 입은 여성 봤는지. 첫 번째 카페 스타벅스에서 못 봤다. 두 번째 카페 투썸플레이스에서
못 봤다. 세 번째 카페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서. 네. 봤어요. 카페 직원 김미소 씨가 말했습니다. 어제요? 아니요, 오늘 오전이요. 몇 시쯤입니까? 11시 반쯤이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웨딩드레스 입고 오셨어요. 처음에는 결혼식 하러 가시는 줄 알았는데 드레스가 많이 더러워져 있더라고요. 뭘 주문하셨습니까?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아이스로요. 어디에 앉으셨습니까? 2층 창가 자리요. 저기 보이는 자리요. 김미소 씨가 2층을 가리켰습니다. 창가 자리에서 바다가 보였습니다. 얼마나 계셨습니까? 1시간 좀 넘게요. 12시 40분쯤 나가신 것 같아요. 뭐 하고 계셨습니까? 김미소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냥 바다만 보고 계셨어요. 다른 건요? 핸드폰이나 책은?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창밖만 계속 보셨어요. 커피는 드셨습니까? 거의 안 드신 것 같아요. 나갈 때 봤는데 컵이 거의 그대로였어요. 혼자였습니까? 네, 혼자였어요. 전화 통화나 문자 같은 건 안 하셨습니까? 핸드폰도 안 보시더라고요. 그냥 멍하니 바다만. 표정이 어땠습니까? 김미소 씨가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슬퍼 보였어요. 정말 슬퍼 보였어요. 우시는 것 같았습니까? 제가 한번 괜찮으시냐고 여쭤봤거든요. 너무 슬퍼 보이셔서. 그랬더니 괜찮아요 라고 하시면서 웃으셨는데. 웃으셨어요? 네, 근데 그게 더 슬퍼 보였어요. 억지로 웃는 것 같았어요.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거든요. 박진우 경위가 메모를 했습니다. 나가실 때는 어땠습니까? 일어나서 계산하시고 북 쪽으로 가시더라고요. 북 쪽이요? 네, 해변 쪽이요. 박진우 경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해변. 오후 3시. 송도 해변에 도착했습니다. 잔잔한 파도가 모래사장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해변 관리사무소로 갔습니다. 경찰입니다. 오늘 오전에 웨딩드레스 입은 여성 보셨습니까? 관리사무소 직원 최동은 씨가 대답했습니다. 네. 봤어요. 언제쯤입니까? 1시쯤이요. 어디서 보셨습니까? 저기 모래사장이요. 제가 해변 청소하고 있었는데 웨딩드레스 입은 여자분이 걸어오시더라고요. 어느 쪽에서 오셨습니까? 공원 쪽에서요. 북쪽 산책로 쪽. 어디로 가셨습니까? 최동은 씨가 동쪽을 가리켰습니다. 저쪽이요. 방파제 쪽으로 계속 걸어가셨어요. 박진우 경위가 동쪽을 봤습니다. 해변 끝에 길게 뻗은 방파제가 보였습니다. 바다로 500m쯤 뻗어나간 콘크리트 구조물. 확실합니까? 네, 확실해요. 워낙 인상 깊어서 계속 쳐다봤거든요. 그 후로는 보지 못하셨습니까? 네. 방파제 끝까지 가시는 건 봤는데 그 다음은 몰라요. 방파제 끝은 여기서 잘 안 보여요. 방파제에 CCTV가 있습니까? 없어요. 방파제는 낚시꾼들만 가는 곳이라 CCTV가 없어요. 박진우 경위가 긴장했습니다. 방파제, 바다, 웨딩드레스? 최악의 시나리오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해양경찰에 연락하십시오. 긴급입니다. 오후 4시, 인천해양경찰서 구조대가 긴급 출동했습니다. 고속단정 2척, 잠수부 6명, 해상수색팀 10명이 투입되었습니다. 박진우 경위는 방파제로 달려갔습니다. 방파제 입구, 경찰 수색 중, 출입 금지, 황색 테이프가 쳐졌습니다. 박진우 경위와 팀원들이 방파제를 따라 걸었습니다.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방파제는 폭 3m 정도였습니다. 양옆으로 철제 난간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이 거셌습니다. 파도가 방파제에 부딪혀 물보라를 일으켰습니다. 100m, 200m, 300m. 방파제 중간쯤에서 뭔가 발견되었습니다. 저기 뭔가 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물건. 가까이 가서 봤습니다. 진주였습니다. 여러 개, 10개, 20개.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증거 채취. 웨딩드레스에서 떨어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400m,
450m. 방파제 끝에 가까워질수록 더 많은 진주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빵 부스러기처럼 누군가의 흔적을 남기듯이 500m. 방파제 끝에 도착했습니다. 사방이 바다였습니다. 방파제 끝, 철제 난간 옆에 뭔가 놓여 있었습니다. 박진우 경위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하얀 조화 한 다발이었습니다. 장미, 하얀 장미 12송이, 비닐로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아직 싱싱해 보였습니다. 조화 옆에 작은 종이가 있었습니다. 비닐 봉투에 쌓여 있었습니다. 박진우 경위가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비닐을 열었습니다. 손글씨였습니다. 볼펜으로 쓴 글씨, 떨리는 손글씨. 준혁아, 미안해. 나 너무 늦었지? 이제야 왔어. 이제야 너한테 올 수 있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오해했던 것, 원망했던 것, 모두 미안해. 너는 날 사랑했구나. 끝까지. 나도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할게. 하지만 이제 보내줘야 할 것 같아. 나도 앞으로 가야 해. 행복하게 살게. 오빠도 저 하늘에서 행복하길. 2019년 4월 16일. 지연이가. 박진우 경위의 손이 떨렸습니다. 준혁, 누구인가? 즉시 지연 씨 가족들에게 연락하십시오. 준혁이라는 이름 아는지 확인하십시오. 이수진 경사가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준혁이라는 이름 아십니까? 강준혁이요? 전화 너머로 김영숙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 강준혁이요? 알아요. 지연이 옛날 남자친구예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오후 5시, 해양경찰 잠수부들이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방파제 주변 수심은 약 15m였습니다. 물은 탁했습니다. 시야는 3m 정도밖에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잠수부들이 수중 탐색을 시작했습니다. 방파제 주변을 중심으로 반경 100m를 수색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시신도, 웨딩드레스 조각도, 아무것도. 2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박진우 경위가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수색 범위를 넓히십시오. 반경 200m까지. 알겠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둠이 깔렸습니다. 조명을 켜십시오. 야간 수색을 계속합니다. 대형 조명등이 켜졌습니다. 바다가 환하게 밝혀졌습니다. 4시간, 5시간, 밤 10시, 잠수부 대장이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경위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반경 300m까지 수색했습니다. 시신이나 옷 조각 같은 건 전혀 없습니다. 박진우 경위가 난간을 움켜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지연 씨는 어디로 간 것일까? 밤 11시, 박진우 경위가 팀원들을 모았습니다. 지연 씨는 바다에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디로 간 겁니까?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지연 씨는 강준혁이라는 사람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강준혁이 누구입니까? 지연 씨의 옛 남자친구입니다. 대학 때 사귀었대요. 지금은 어디 있습니까? 그걸 확인해야 합니다. 강준혁의 인적사항을 조회하십시오. 이수진 경사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경찰청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습니다. 강준혁, 생년월일은? 김영숙 씨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강준혁 씨 생년월일 아십니까? 1989년 3월 15일이요. 데이터베이스 검색. 이름 강준혁. 생년월일. 1989년 3월 15일생.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데요? 뭐가요? 사망 기록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강준혁, 2015년 11월 3일 사망. 사행 교통사고. 박진우 경위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사망. 2015년, 4년 전.
지연 씨가 알고 있었을까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다음 날 오전, 지연 씨의 대학 동기 최수진 씨를 만났습니다. 강준혁 씨에 대해 아십니까? 최수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아요. 지연이 첫사랑이었죠. 어떤 사이였습니까? 지연이는 준혁 오빠를 정말 사랑했어요. 최수진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2년 동안 사귀었어요. 지연이는 정말 행복해했어요. 결혼까지 생각했대요. 그런데 왜 헤어졌습니까? 2011년 4월에 갑자기 헤어졌어요. 준혁 오빠가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했대요. 이유는요? 모른대요. 아무 이유도 안 되고 그냥 더 이상 만날 수 없다고만 했대요. 지연 씨는 어떻게 했습니까? 최수진 씨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미쳐버릴 뻔했죠. 한 달 동안 밥도 안 먹고 학교도 안 나오고 저희가 정말 걱정 많이 했어요. 병원에 데려갔을 정도였어요. 그래서요? 어느 날 혼자 송도에 갔대요. 준혁 오빠 집을 찾아갔는데 가족들이 다 이사를 간 거예요. 흔적도 없이. 그 후로는요? 지연이가 정말 힘들어했어요. 1년 넘게 우울증 약도 먹고 상담도 받고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졌어요. 강준혁 씨가 사망한 건 아셨습니까? 최수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작년에 우연히 알게 됐어요. 부고 기사를 봤거든요. 지연 씨한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말 안 했어요. 괜히 상처받을까봐. 지연 씨가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겠어요. 근데요? 3일 전쯤이요. 지연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박진우 경위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슨 전화였습니까? 그냥 안부 전화였어요. 근데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어떡해요? 뭔가 슬픈 것 같았어요. 울먹이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괜찮아? 라고 물었는데 응, 괜찮아. 그냥 내 목소리 듣고 싶었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마지막입니까? 네. 그 후로 연락이 없었어요. 실종됐다는 소식 듣고 정말 놀랐어요. 박진우 경위가 메모를 했습니다. 송도와 관련된 특별한 장소가 있습니까? 지연 씨와 강준혁 씨가 자주 가던 곳 같은. 최수진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송도 해변이요. 그리고요? 컨테이너 푸드였던 것 같아요. 박진우 경위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컨테이너 푸드요? 박진우 경위가 되물었습니다. 네, 지연이한테 들었어요. 둘이 처음 만난 곳이 송도래요. 어떻게 만났습니까? 최수진 씨가 설명했습니다. 2009년 봄이었어요. 학과 MT로 송도에 갔을 때예요. 첫날 밤에 술 마시고 놀다가 지연이랑 준혁 오빠가 일행을 잃어버렸대요. 그래서요? 둘이 송도 해변을 헤매다가 어떤 곳에 들어갔대요. 담장을 넘어서. 컨테이너 푸드였대요. 부두에 왜 들어갔습니까? 길을 잃어서 그랬나 봐요. 어두웠고 취했고. 그래서 그냥 들어갔는데 컨테이너 사이에서 밤을 샜대요. 위험하지 않았습니까? 다행히 주말이라 작업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둘이 빨간 컨테이너 옆에 앉아서 별 보면서 이야기했대요. 밤새도록. 박진우 경위가 메모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꿈 이야기, 미래 이야기. 준혁 오빠가 그날 고백했대요. 너랑 같이 있으니까 시간이 안 가. 평생 이러고 싶다고. 최수진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습니다. 지연이가 그 얘기할 때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그게 우리 시작이었어 라고 했어요. 그 후로도 그곳에 갔습니까? 1년에 한 번씩은 갔대요. 기념일처럼. 매년 봄에. 둘만의 비밀 장소였대요. 정확히 어디에 있는 푸드입니까? 인천항 송도 컨테이너 푸드요. 센트럴파크에서 차로 10분 정도. 박진우 경위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당장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오전 11시. 경찰차 세대가 송도 컨테이너 푸드로 향했습니다. 사이렌을 울리며 질주했습니다. 15분 후 푸드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컨테이너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빨강, 파랑, 노랑, 초록. 형형색 색의 컨테이너들이 미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크레인이 컨테이너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작업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부두 입구에 경비실이 있었습니다. 박진우 경위가 뛰어 들어갔습니다. 경찰입니다. 경비원이 놀라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긴급 수색입니다. CCTV 확인하고 싶습니다. 네? 갑자기요? 실종 사건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경비원이 급히 컴퓨터를 켰습니다. 언제 영상을 보시겠습니까? 어제 오후 1시부터요. 빨리요. CCTV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부두 입구를 비추는 카메라였습니다. 영상을 빨리 돌렸습니다. 오후 1시, 1시 10분, 1시 20분, 1시 47분. 박진우 경위가 소리쳤습니다. 거기, 멈추십시오. 화면이 정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오후 1시 47분 23초. 부두 담장 CCTV.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성이 담장을 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게 지연 씨?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2m 높이의 콘크리트 담장. 지연 씨는 담장 옆 전봇대를 잡고 올라갔습니다. 웨딩드레스가 찢어지고 더러워졌습니다. 크리스탈 장식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필사적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침내 담장 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뛰어내렸습니다. 부두 안쪽으로. 미쳤어. 웨딩드레스 입고 담장을 넘다니. 이수진 경사가 중얼거렸습니다. 영상이 계속되었습니다. 지연 씨가 일어났습니다. 드레스는 온통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무릎 부분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컨테이너 사이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다른 각도 CCTV는 없습니까? 부두 안쪽에 몇 개 더 있습니다.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부두 중앙부 CCTV. 1시 52분. 지연 씨가 컨테이너 사이를 걸어갑니다. 마치 어디론가 가는 길을 알고 있는 것처럼. 좌회전, 직진, 우회전. 미로 같은 컨테이너 사이를 정확하게 걸어갑니다. 저 여자 길을 알고 있어요. 예전에 와본 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2시 3분. 지연 씨가 부두 깊숙한 곳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어떤 컨테이너 앞에서 카메라를 주민했습니다. 빨간색 컨테이너였습니다.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곳이 많았습니다. 지연 씨가 컨테이너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컨테이너를 바라봤습니다.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고 2시 5분.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웨딩드레스가 더러운 시멘트 바닥에 닿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컨테이너 벽면을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카메라를 더욱 주민했습니다. 컨테이너 벽면. 페인트가 벗겨진 곳에 무언가 쓰여 있었습니다. 작은 글씨. 희미하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지연아, 사랑해. 2011년 4월 15일. 준혁. 박진우 경위가 숨을 멈췄습니다. 8년 전 2011년 4월 15일. 강준혁이 헤어지기 직전에 남긴 메시지였습니다. 이게 준혁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 영상 속 지연 씨가 글씨를 손으로 따라 그렸습니다. 지현아. 한 글자 한 글자.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몸이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온몸을 떨면서 마치 오래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처럼. 2시 15분, 2시 30분, 2시 45분, 1시간. 그녀는 계속 울었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로 컨테이너 앞에서 3시 30분, 2시간.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4시가 되었습니다. 4시 13분. 지연 씨가 천천히 컨테이너에 기댔습니다. 몸을 벽에 기댔습니다.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천천히 옆으로 바닥에 누웠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기서 쓰러진 겁니까? 네. 그 후로 영상을 빨리 돌렸습니다. 5시, 6시, 7시,
8시, 9시. 지연 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10시, 11시. 자정.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부두가 워낙 넓고 그 구역은 사람이 잘 안 가는 곳입니다. 오래된 컨테이너들만 쌓여 있어서 영상이 계속되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4시 32분 화면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두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남자들, 부두 야간 작업자로 보였습니다. 그들이 빨간 컨테이너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지연 씨를 발견했습니다. 놀란 듯 뒤로 물러섰습니다. 서로 얘기를 나눴습니다. 한 명이 지연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다른 한 명에게 뭐라고 했습니다. 두 남자가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리고 지연 씨를 들어 올렸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박진우 경위가 화면에 바짝 다가갔습니다. 두 남자가 지연 씨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컨테이너 뒤쪽으로 카메라 사각지대였습니다.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다른 카메라는요? 그쪽은 사각지대입니다. 카메라가 없어요. 저 남자들 누굽니까? 경비원이 당직 근무자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어제 새벽 근무자는 김철수, 박대호 2명입니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오늘은 비번이라 집에 있을 겁니다. 당장 연락하십시오. 긴급입니다. 오후 1시, 김철수 씨와 박대호 씨가 부두 관리사무소로 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조사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앉으십시오. 박진우 경위가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CCTV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두 분입니까? 김철수 씨와 박대호 씨가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네, 저희 맞습니다. 이 여성을 어디로 옮겼습니까? 저희는 김철수 씨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박진우 경위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지금 실종자를 찾고 있습니다.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즉시 대답하십시오. 박대호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새벽 순찰을 돌다가 빨간 컨테이너 옆에서 그분을 발견했어요. 의식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호흡은 하고 계셨는데 깨어나지 않으셨어요. 맥박은요? 뛰고 있었어요. 약하게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119에 신고하려고 했는데 김철수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대호가 말리더라고요. 왜 말렸습니까? 두 남자가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말하십시오. 박대호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사실 그 시간에 거기 있으면 안 됐거든요. 무슨 뜻입니까? 저희 새벽 근무 중에 술을 좀 마셨어요. 컨테이너 뒤에서 박진우 경위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근무 중 음주? 죄송합니다. 근데 그게 발각되면 저희 해고당할 수도 있거든요. 집사람이 임신 중이고 애가 둘이나 있어서. 그래서 의식 없는 사람을 방치했다는 겁니까? 아니요. 방치는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김철수 씨가 설명했습니다. 일단 안전한 곳으로 옮겼어요. 어디로요? 빈 컨테이너 아니요. 순간 조사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저희 생각엔 곧 깨어나실 것 같았어요. 숨도 쉬고 계셨고요. 그래서 일단 컨테이너 안에 모셔두고 아침에 누가 발견하면 자연스럽게 구조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박진우 경위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느 컨테이너입니까? 파란색 컨테이너요. 빨간 컨테이너에서 20m 정도 떨어진. 지금 당장 그곳으로 안내하십시오. 오후 1시 30분. 일행이 부두 안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컨테이너 미로를 지나갔습니다. 빨간 컨테이너가 보였습니다. 그 옆 20m 떨어진 곳. 파란 컨테이너. 저겁니다. 김철수 씨가 가리켰습니다. 박진우 경위가 컨테이너 앞에 섰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문 여십시오. 김철수 씨가 떨리는 손으로 자물쇠를 풀었습니다. 딸깍.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삐걱. 문이 열렸습니다. 어둠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컨테이너 안은 깜깜했습니다. 박진우 경위가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빛이 어둠을 가르며 안쪽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성.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연 씨. 박진우 경위가 뛰어 들어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지연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을 목에 댔습니다.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1초, 2초, 3초. 뛰고 있었습니다. 약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119, 119 불러요. 빨리. 이수진 경사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여보세요. 송도 컨테이너 푸드요. 의식 없는 여성이 있어요. 빨리요. 박진우 경위가 지연 씨를 안아 올렸습니다. 너무 가벼웠습니다. 마치 깃털처럼 컨테이너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지연 씨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웨딩드레스는 온통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찢어지고 먼지투성이고 크리스탈들이 거의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1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뛰어내렸습니다. 환자 상태가 어떻습니까? 의식 없음, 맥박 약함, 호흡 불규칙. 즉시 이송합니다. 지연 씨가 들것에 실렸습니다. 구급차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씌워졌습니다. 혈압 90대시 60, 맥박 52, 체온 35.2도, 저체온 중입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사이렌을 울리며 목적지 가천대 길병원. 박진우 경위와 이수진 경사가 뒤따랐습니다. 경찰차도 사이렌을 울렸습니다. 송도에서 병원까지 15분. 구급차 안. 응급구조사가 계속 지연 씨의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의식 회복 징후 없음. 수액 주입 중. 산소 포화도 88% 떨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가십시오. 운전사가 속도를 높였습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질주했습니다. 10분 후 길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환자 들어옵니다. 지연 씨가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 간호사들이 둘러쌌습니다. 혈압 90대시 60, 맥박 52, 불규칙, 체온 35.1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액 주입 속도 높이십시오. 전기 담요 준비. 혈액 검사 긴급. 분주한 움직임이 이어졌습니다. 응급실. 의료진이 총동원되었습니다. 담당 의사 김영준 박사가 지휘했습니다. 환자 상태 보고. 29세 여성, 의식 없음, 저체온증, 탈수, 영양 결핍 의심. 얼마나 굶었습니까? 가족 진술에 따르면 3일입니다. 3일? 물은요? 호텔에서 물은 조금 마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음식은 전혀 안 먹었습니다. 즉시 포도당 수액 투여. 전해질 검사. 간호사들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수액 라인이 연결되었습니다. 포도당, 생리식 염수, 전해질 용액. 체온 올려야 합니다. 온열 담요. 지연 씨의 몸이 전기 담요로 감싸졌습니다. 심전도 모니터링. B. 심장 박동이 모니터에 표시되었습니다. 불규칙했습니다. 부정맥 있습니다. 심장 상태 체크. 심초음파 준비. 30분이 지났습니다. 체온 35.5도로 상승. 좋습니다. 계속 올리십시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체온 36.0도. 혈압은요? 95대시 65. 조금 올랐습니다. 맥박은? 58.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김영준 박사가 지연 씨의 눈을 확인했습니다. 동공을 펠라이트로 비췄습니다. 동공이 빛에 반응했습니다. 뇌 기능은 정상입니다. 다행입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체온 36.5도. 혈압 100대시 70. 맥박 62. 산소 포화도 95%. 상태가 안정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환자 안정화되었습니다. 김영준 박사가 땀을 닦았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기십시오. 집중 관리가 필요합니다. 의식은 언제 돌아올까요? 곧 깨어날 겁니다.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박진우 경위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후 5시, 가족들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김영숙 씨, 아버지 이종호 씨, 언니 이지연 씨, 그리고 약혼자 박민수 씨. 중환자실 앞. 지연이는요? 어떻습니까? 어머니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김영준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지금 안정된 상태입니다. 정말요? 네. 다만 극심한 탈수와 영양결핍, 저체온증이 있었습니다. 3일 동안 거의 아무것도 안 드신 것 같습니다. 언제 깨어나나요? 곧 깨어날 겁니다. 지금 의식이 돌아오는 중입니다. 면회할 수 있나요? 한 명씩만 들어가세요. 환자가 놀라지 않게 조용히요. 어머니가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운 딸. 온갖 선들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 산소 마스크, 수액 라인. 지연아. 어머니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여기 있어. 괜찮아. 다 괜찮아.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딸의 손등 위로. 그때였습니다. 지연 씨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살짝. 어머, 지연아?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눈이 떠졌습니다. 희미하게. 마.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약하게. 응. 지연아. 엄마 여기 있어. 엄마. 미안해요. 아니야, 괜찮아. 미안할 거 없어. 살아있어서 다행이야. 어머니가 딸을 안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두 사람은 울었습니다. 한참 동안. 10분 후. 박민수 씨가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지연 씨는 깨어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그를 봤습니다. 민수 씨. 지연아. 박민수 씨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지연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지연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미안해, 지연아. 내가 너의 마음을 몰라줘서. 아니에요. 제가 이상한 거예요. 결혼 앞두고 옛날 남자 생각하고. 박민수 씨가 지연 씨의 입에 손가락을 갖다 댔습니다. 쉿. 이상한 거 아니야. 네. 첫사랑은 특별하잖아. 그 사람은 너한테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던 거지. 그걸 이해해. 지연 씨가 놀란 표정으로 박민수 씨를 봤습니다. 화 안 나요? 화? 왜? 내가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게 느껴져서 오히려 좋은데. 하지만 지연아, 나도 사랑받고 싶어. 너처럼. 준혁 씨가 받았던 그 사랑처럼. 박민수 씨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한테도 그렇게 해줄 수 있어? 지연 씨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박민수 씨가 지연 씨를 안아줬습니다. 이제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우리 함께 이겨내자. 네. 준혁 씨한테 다녀온 거지? 지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사하고 왔어요. 마지막으로. 잘했어. 이제 마음 편해? 네. 이제 진짜로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박민수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됐어. 그걸로 충분해. 다음날 오전. 지연 씨의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박진우 경위가 조심스럽게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지연 씨, 괜찮으시면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괜찮아요. 왜 송도에 가셨습니까? 지연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혁 오빠한테 가고 싶었어요. 강준혁 씨가 사망한 걸 언제 아셨습니까? 3일 전이요. 4월 12일. 어떻게 아셨습니까? 문득 궁금해졌어요. 준혁 오빠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행복할까? 지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검색했어요. 그런데 부고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4년 전에 죽었다고.
교통사고로. 그때 어떤 기분이셨습니까? 죄책감이요. 엄청난 죄책감. 준혁 오빠가 혼자 아프고 죽어가고 있을 때 저는 그를 원망하고 있었거든요. 지연 씨가 눈을 감았습니다. 부고 기사 댓글을 읽었어요.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준혁이는 2년 전부터 아팠다. 암이었다. 그래서 지연이와 헤어졌다고. 박진우 경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송도에 가기로 결심하신 겁니까? 네.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싶었어요. 제대로 된 이별을 하고 싶었어요. 왜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말해요? 결혼 일주일 앞두고. 옛날 남자친구 생각난다고? 그 사람한테 가보고 싶다고? 다들 이상하게 생각했겠죠. 리허설 중에 왜 갑자기 사라지셨습니까? 지연 씨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갑자기 못 참겠더라고요. 준혁 오빠 생각이 자꾸 나고 이대로 결혼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어요. 한 번만이라도 가서 인사하고 싶었어요. 송도 센트럴파크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셨는데 왜 아무것도 안 드셨습니까? 입맛이 없었어요. 그냥 생각만 했어요. 준혁 오빠 생각. 컨테이너 푸드에는 어떻게 가셨습니까? 기억나요. 예전에 준혁 오빠랑 갔던 곳.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이에요. 그곳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빨간 컨테이너를 찾았어요. 준혁 오빠가 예전에 말했거든요. 나중에 우리 헤어지게 되면 그 컨테이너에 메시지를 남길게. 라고. 지연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습니다. 진짜 있더라고요. 8년이 지났는데도. 지연아, 사랑해라고. 그 후로 기억이 안 나세요? 네. 울다가 그냥 힘이 빠지는 게 느껴졌어요. 3일 동안 거의 안 먹었거든요. 머리가 어지럽고, 그리고 기억이 안 나요. 죽으려고 하신 건 아니었습니까? 지연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냥 인사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준혁 오빠한테. 박진우 경위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지연 씨, 강준혁 씨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뭐가요? 2011년 4월 강준혁 씨는 말기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연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폐암요? 네. 22세의 젊은 나이에 의사가 6개월의 시간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헤어진 거군요. 강준혁 씨는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슬퍼할까봐, 당신의 인생이 자신 때문에 망가질까봐. 박진우 경위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강준혁 씨의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노트북 화면을 돌렸습니다. 인터뷰 영상이었습니다. 강준혁의 어머니 박순자 씨였습니다. 영상 속 박순자 씨. 준혁이가 지연이를 정말 사랑했어요. 너무 사랑했어요. 암 진단받고 제일 먼저 한 말이 엄마, 지연이한테는 말하지 마. 였어요. 왜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지연이가 나 때문에 인생 낭비하는 거 보기 싫어. 지연이는 행복해야 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짓말을 했어요.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 만나고 싶다고. 지연이가 믿지 않았어요. 송도까지 찾아왔어요. 우리 가족은 급히 집을 비웠어요. 지연이를 만나면 준혁이가 참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준혁이는 메시지를 남겼어요. 컨테이너에. 둘이 처음 만났던 그곳에. 언젠가 지연이가 진실을 알게 되면 이걸 보러 올 거야 라고 했어요. 그리고 2011년 9월에 세상을 떠났어요. 마지막까지 지연이 이름을 불렀어요. 지연아, 행복해. 꼭 행복해라고. 영상이 끝났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지연 씨가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준혁 오빠. 박진우 경위가 말했습니다. 강준혁 씨는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끝까지. 그리고 당신의 행복을 바랐습니다. 네. 지금도 하늘에서 바라고 계실 겁니다. 당신이 행복하기를. 지연 씨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해했어요. 이제 다 이해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연 씨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퇴원 날 병실에서 짐을 쌌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했습니다. 박민수 씨도 있었습니다. 지연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결혼식 어떻게 하죠? 지연 씨가 박민수 씨를 봤습니다. 박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연기하자.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 정말요? 응. 서두를 필요 없어. 우리 평생 같이 살 건데 몇 달 늦는다고 뭐 어때? 하지만 지연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예정대로 할래요. 왜? 무리하지 마. 아니에요. 이제 준비됐어요. 진짜로. 확실해? 네. 준혁 오빠한테 다녀왔잖아요. 인사도 했고, 이제 진짜로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연 씨가 박민수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민수 씨와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더 이상 미루고 싶지 않아요. 박민수 씨가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일주일 후, 예정대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같은 장례식장 웨딩홀에서. 하지만 지연 씨는 그 웨딩 드레스를 입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드레스를 준비했습니다. 더 심플한 디자인, 크리스탈 장식도 없었습니다. 대신 깔끔한 실크 세틴, 우아하고 단아했습니다. 오후 2시, 하객들이 입장했습니다. 200명, 친구들, 가족들, 동료들, 웨딩홀이 가득 찼습니다. 축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음악이 바뀌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연 씨가 아버지와 함께 입장했습니다. 순백의 드레스, 환한 미소. 그녀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진심으로 박민수 씨가 단상에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연 씨가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아버지가 딸의 손을 박민수 씨에게 건넸습니다. 우리 딸 잘 부탁합니다. 네, 아버님.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주례가 시작되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서약 시간이 왔습니다. 신랑, 신부를 아내로 맞이하시겠습니까? 예. 신부, 신랑을 남편으로 맞이하시겠습니까? 지연 씨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준혁 오빠 잘 가.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하지만 이제 보내줄게. 나도 앞으로 나아갈게. 행복하게 살게. 오빠도 저 하늘에서 행복하길 바라. 눈을 떴습니다. 예. 그녀의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반지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박민수 씨가 지연 씨의 손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사랑해, 지연아. 저도 사랑해요, 민수야. 결혼식이 끝났습니다. 하객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환호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지연 씨와 박민수 씨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웨딩홀을 나섰습니다. 밝은 미래를 향해.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지연 씨와 박민수 씨는 한 곳을 들렀습니다. 인천 송도. 차를 몰고 컨테이너 푸드 앞에 섰습니다. 담장 밖에서 허가를 받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두 관리자가 안내했습니다. 컨테이너 미로를 지나 빨간 컨테이너 앞에 도착했습니다. 지연 씨가 꽃다발을 꺼냈습니다. 하얀 장미, 12송이, 컨테이너 앞에 놓았습니다. 벽면에 글씨를 봤습니다. 지연아, 사랑해. 2011년 4월 15일. 준혁. 손으로 글씨를 쓰다듬었습니다. 준혁 오빠. 박민수 씨가 옆에 섰습니다. 지연 씨가 말했습니다. 나 결혼했어, 오빠. 좋은 사람 만났어. 행복하게 살게. 바람이 불었습니다. 지연 씨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고마웠어. 사랑해줘서. 그리고 보내줘서. 박민수 씨가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혁 형, 지연이 잘 지킬게요. 행복하게 해줄게요.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묵념했습니다. 한참 동안.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2022년 4월 15일. 3년이 지났습니다. 지연 씨와 박민수 씨는 다시 송도를 찾았습니다. 매년 이날만큼은 이곳에 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둘만이 아니었습니다.
유모차가 함께였습니다. 준수야, 여기가 엄마가 말했던 곳이야. 2살 된 아들, 김준수, 강준혁의 준자를 넣어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박민수 씨의 제안이었습니다. 준혁 형의 준자를 넣고 싶어. 준혁 형도 우리 가족의 일부잖아. 지연 씨가 감동해서 울었었습니다. 저기 바다 보여? 예쁘지? 아이가 바다를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바다, 바다. 박민수 씨가 아내의 어깨를 안아줬습니다. 지연아, 행복해? 응. 정말 행복해. 후회 없어? 하나도. 세 사람은 센트럴파크를 걸었습니다. 봄꽃이 만발했습니다. 벚꽃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준수가 떨어지는 꽃잎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꽃, 꽃. 지연 씨가 웃었습니다.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 들렀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카페. 3년 전 그날 지연 씨가 앉았던 그 카페. 같은 2층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햇빛이 물결에 반짝였습니다. 아빠, 저기 쎄. 준수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갈매기가 날고 있었습니다. 지연 씨가 잠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준혁 오빠, 나 잘 살고 있어. 정말 행복해. 보이지? 우리 아들. 준수. 내 이름을 넣어서 지었어. 오빠도 우리 가족이야. 영원히.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해변을 걸었습니다. 저 멀리 방파제가 보였습니다. 지연 씨가 잠시 방파제를 바라봤습니다. 3년 전 그날, 그곳에 꽃을 놓았었습니다. 지금도 매년 놓고 있습니다. 하얀 장미, 12송이. 지연아, 뭐 생각해? 박민수 씨가 물었습니다. 준혁 오빠 생각. 그래? 응. 근데 이제는 안 아파. 그냥. 고마워. 고마워? 응. 준혁 오빠가 나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줬어. 그래서 민수 씨도 더 잘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아. 박민수 씨가 웃었습니다. 나도 고마워. 준혁 형한테. 세 사람은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준수가 모래를 만지며 좋아했습니다. 석양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바다도 황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아빠, 엄마, 그리고 아기. 행복한 가족. 지연 씨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첫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안녕, 준혁 오빠.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 내일도 행복할게. 오빠도 거기서 행복해. 별이 더 밝게 빛났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랑은 하나가 아닙니다. 첫사랑, 두 번째 사랑, 영원한 사랑. 모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소중합니다. 첫사랑이 특별한 이유는 그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했던 경험. 그것은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울 필요도 없습니다.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는 것은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닙니다. 과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장을 여는 것입니다. 지연 씨는 준혁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박민수 씨와의 사랑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박민수 씨의 포용.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요? 상대방의 과거를, 상처를, 그리움을 모두 받아들이는 것. 우리는 모두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우고 싶은 기억도, 간직하고 싶은 기억도. 중요한 것은 그 과거가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는 것입니다. 지연 씨는 과거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행복한 현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강준혁은 죽었지만 그의 사랑은 살아있습니다. 지연 씨의 마음속에서, 그리고 준수라는 이름 속에서. 이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시간을 넘어, 죽음을 넘어 계속되는 것. 지연 씨 가족이 석양 속을 걷고 있습니다. 행복한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첫사랑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그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그저 인간적인 것입니다. 과거를 인정하세요. 그리고 현재를 사랑하세요.
그것이 가장 건강한 삶의 방식입니다.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 다만 형태가 바뀔 뿐이다. 이 이야기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모든 인물의 이름과 장소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변경되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첫사랑에 대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모두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